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베개를 털다가 슬리퍼를 신은 채 난간 돌줄부에 충돌하여 3.4m 추락 가능성이 있고 전용 약속과 영화를 예매한 사실이 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 가합 551092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2018나 2056603 피고의 항소기각 우선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4년경, 2016년경 각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경 자택 안방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망인은 추락하였습니다. 추락 지점은 외벽으로부터 3.4m 떨어진 지점입니다. 경찰은 라테스 베개를 털다가 불상의 이유로 추락한 것으로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증명책임의 존부에 대한 법리, 상해사망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성이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견치 않은 우발적인 사고, 이를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반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의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히 주의 정황 사실로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법리를 풀이하면 수익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이를 증명하면 일단은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보고 반대로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 상식에서 즉 사회 통념에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수익자로서 이 사건의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 여부,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한 점, 난간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창틀이 존재하는 점, 망인은 집을 청소 중이었고 추락 지점에는 라텍스 베개 2개와 슬리퍼가 발견된 점, 이는 통상 투신하는 경우 신발이나 슬리퍼를 벗고 뛰어내리고 반대로 실족인 경우에는 당연히 신발을 벗을 수 없이 추락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망인의 집 청소를 하는 중에 양손에 베개를 하나씩 들고 망인의 집 안방 베란다 밖으로 내밀어 털었음을 알 수가 있고 이와 같이 베란다 밖으로 베개를 털다가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이 난간보다 높아져 추락하는 사고의 유형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사고는 추락하는 사람이 예견할 수 없는 과실로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이상 피고들은 사회 통념에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망인의 고의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쟁점,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망인의 무게중심은 난간 끝보다 약 9cm 아래라는 사실, 난간에 좌우측 손자국이 발견된 사실, 추락 지점은 외벽으로부터 3.4m 떨어진 사실, 감정인은 스스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자살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실, 지인 L은 수사기관에서 생활고로 비관하여 자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첫 번째, 베개가 난간 등에 닿을 우려가 있어
망인은 창틀에 올라가서 베개를 털었을 것인데 망인이 양손에 약 1.9kg의 무게를 가진 베개를 하나씩 들고 창틀에 올라가 망인의 집 안방 베란다 밖으로 내밀어 털었다면 베개의 무게로 인하여 망인의 상체가 베란다 밖으로 구부러질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망인이 의도적으로 까치발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발 뒤꿈치가 들려 망인의 무게중심이 순간적이나마 난간의 베란다 바깥쪽에 위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두 번째, 망인이 바깥으로 무게중심이 위치하는 순간 망인은 베란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동하게 되고, 베란다 난간 바깥 아래쪽에는 망인이 떨어지면서 충돌할 수 있는 폭 20cm의 돌출 부분이 있으므로 망인이 추락할 때 망인에게 베란다 외부 방향으로 향하는 운동 에너지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지면에 위치된 나무에 충돌할 수도 있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즉 그 충돌로 인하여 3m를 초과한 지점에 신체가 낙하한 점. 세 번째, 난간에 남은 손자국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고 망인이 베개를 터는 과정이나 추락하는 과정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점, 즉 반드시 실족이라면 손자국이 실린 채 남겨 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네 번째, 지인 L은 망인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고 전 약 3주 전에는 망인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심리 상태를 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다섯 번째, 당일 사고 당일 저녁 예비사위와 저녁 식사와 영화를 보기로 약속하고 당일 12시경에 영화를 예매한 점. 그런데 예매를 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망인이 투신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여섯 번째, 평소 우울증 등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 우리 강의 286회부터 294회까지 374회에서 390회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